우리의 또 투자 건강도 챙겨야죠. 박병창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삼 좋아하시죠? 네, 어제 좋아한다고 네, 홍삼 좋아하시지. 네, 맞아요. 홍삼 드디어 장벽을 홍삼으로 네, 무너뜨렸습니다. 홍삼은 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빠졌습니다. 네. 뭐 반도체 쪽이 2주 동안 계속 상승을 했는데 네. 너무 또 그쪽에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에 갔지 않습니까? 네. 너무 또 그쪽에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좀 제어를 하려고 그랬는지 미국 정부에서 한마디 했고요. 네. 예전에 옐런 정권이 이걸 되게 잘했어요. 시장 컨트롤을. 오. 너무 과열로 가면은 네. 좀 순소리 좀 하고. 예전에 심지어 나스닥 막 급등하고 그랬을 때 이거 좀 과열이다. 대놓고. 네네. 기억나요. 그렇게 얘기할 네.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물론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냥 시장 분위기 상황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네. 나스닥이 1% 하락했고요. 다운이 0.75, S&P 500이 0.76 하락했는데 뭐 사실 큰 폭을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5% 폭락한 거죠. 네. 엔비디아가 4.69%, 마이크로 3.69, 인텔 마이너스 3.33, AMD 마이너스 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10%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공 기자님하고 뉴스가 세 가지가 다 겹쳐서 그만큼 중요한 뉴스여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방송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뭐 반복스럽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고 네. 대신 제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핵심 반도체 칩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검토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일부 국가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중동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첫 번째 영향이었습니다. ASML보다 사실은. 왜냐면은 어제 시장을 보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한 3-40분 지나서 곧바로 폭락했어요. 풀어서 시작했다가. 네. 근데 그게 요 내용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월가의 내용들은 어떤 분석들은요.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게 할 수 있겠냐. 왜냐면은 기업들과들도 뭐 어떻든 검토 또는 의견 교환을 해야 되고 또 국가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현 정부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향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끼쳤고 심리적인 영향은 수급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급락을 했다.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거예요. 항상 어떤 뉴스든 간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매도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나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팔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군요. 올라가는 주가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제히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네. 두 번째는 ASML의 실적 발표인데 이게 이제 아까 홍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일단 차트 보시면요. 이게 어제입니다. ASML이 하루입니까? 예, 어제 16.26% 하락을 한 거예요. 왔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ASML의 고점 찍고 하락은 잘 보시면 반도체 피크론 얘기했던 7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7월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네네, 그러네요. 예,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게 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삼성전자 흐름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빠지고 네. 있는데 이들은 한 번에 악재가 나왔을 때 거의 폭락하고 폭등하고 호재가 나오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ASML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면 매출 순이익 다 좋았어요. 컨센서스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전년비 우리 삼성전자도 전년비 다 좋았지 않습니까? 매출은 19% 증가했고 순이익은 31% 증가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주가 26.3억 유로로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53% 하락한 거고요. 컨센이 53.9억 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죠. 그래서 수주가 지금 잔고가 없다. 뭐 요 얘기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 건데. 순익은 다 좋은데 예. 앞으로 예, 돈 벌 예. 수주가 예, 이제 예. 제일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더 큰 충격을 준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전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4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컨센서스보다 살짝 아래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전체 매출이 300에서 400억 유로인데 이게 가이던스였거든요. 원래 컨센이었거든요. 근데 300에서 350억 유로로 이 컨센의 하단 부분으로 하향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매출 총 이익률도 54에서 56%인데 51에서 53% 하향했어요. 근데 이 지금 ASML이 뭐 하는 데인지는 대부분 좀 아시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래도 한번 참고로 이렇게 괄호친 건 다 참고로 제가 네. 이렇게 넣어오는데요.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UV 있지 않습니까? 노광장비라고 하는. 예, 노광장비. 직접 네. 회로 제작 시 칩 표면에 만들고자 하는 패턴을 빛으로 촬영해서 고정한 후 그걸 그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EUV 장비가 우리 뭔지 맨날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EUV 장비가 향후의 수주의 전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으로 전망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럴 거예요.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AI님 반도체에 쓰이는 거는 예. 뭐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 네. AI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네. 고성능 반도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근데 ASML 같은 회사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요. 하나 중국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HBM을 만드는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곳들 네. 내년도의 것까지 지금 라인을 증설한 상태에서 그 내년 것까지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풀리 가동을 HBM 쪽 풀리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공장 증설이라고 거기에 EUV 장비가 들어가서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멈춰져 있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멈춰져 있잖아요. 그게. 저는 ASML 좀 더 빠지면 전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밑에서 예.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딱 들어봐도 그러면은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ASML 실적만 보고서는 뭔가를 파악하기 힘들고 예, 이제 예. 내일 TSMC 실적이 발표되면 네, 그 종합하면 이제 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그렇죠. 예. TSMC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동안에 왜냐면 TSMC는 계속 중간중간에 사전 발표를 계속 네, 네. 사전 발표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 보면 뭐 그렇게 될 TSMC는 것 지금 뭐 같아요. 네. 주문 들어오는 걸 다 소화 못해서 예, 예. 문제지 뭐. 그래서 그죠? 이제 신규 공장 건설하고 막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요 내용도 분위기를 좀 탔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하고요. 네.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단 보세요. 반도체 피크론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네. 심리적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 제자리 찾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성장률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흠이 생긴 거예요, 조금씩. 흠이 생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흠이 생긴 상태에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흠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흠이 발표가 돼. 네. 그러면 우리 알았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가가 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떠 있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요 틈을 타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주도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락폭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나사 1% 하락했잖아요. 네, 보시면 다른 데서는 좀 선방을 좀 했습니다. 뭐 아마존도 선방을 했고, 알파벳도 선방을 했고, 특히 애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가로는 1% 상승을 해서 $233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68% 상승을 했거든요. 애플은 1%, 2%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시중 1인데. 예. 그런데 장중에 2.68% 상승한 게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한 겁니다. 애플이요. 역사적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뭐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예. 중간에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 한번 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도 얼마 안 나요. 1.5%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플 대단합니다. 예. 네. 왜 그랬냐? 애플에 대해서 노이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아이폰 16이 뭐 안 팔린다 어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JP모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처음에 출시가 돼서 사전 예약 판매나 그리고 출시 한 4주, 지금 5주 차인가 그래요. 네. 한 4주 동안에 판매가 좀 이렇게 시원찮아서 야 이거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AI 서비스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착이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엊그저께도 뉴스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부품 장비의 그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또는 줄여달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를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을 근거로 대면서 긍정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지수 하락폭을 좀 방어했다.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 시장은 늘 좋다 이랬는데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도체의 악재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39% 올라서 2,633포인트, 코스닥은 0.46%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2,904억 순매수했습니다. 그 전날은 몇백억 정도 순매수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산 거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6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루에 매도가 어느 정도였죠? 7천억, 8천억, 5천억 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말고 그저께는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1,500억인가 2천억 사이에 매도를 했고요. 어제는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매도 규모가 줄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순매수가 되면서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한 2,036억 들어오면서 2.8%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600억 정도 순매도해서 0.3%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는 올리고 있는데 지수 상승이 제가 중간에 가로치면서 아쉬운 상승이라고 계속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 2위인데 이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은 2차 전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오른 이틀 동안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수로 상승하는데 좀 더 힘을 쓰지 못했다. 근데 이 전지가 지금 하락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아요? 그런 이유 없죠. 없죠. 근데 반도체에 돈 쏠리니까 2차 전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우리는 너무 돈이 없다. 너무 그렇죠. 오늘 어떻겠습니까? 오늘요? 오늘 결론 나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 반도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좀 거기다가 살아나나? 오늘 2차 전지는 상승이 크겠죠. 종가는 어떻겠지만 시장은 크겠죠. 네. 왜요?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주신 LG 엔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엔솔이 지난주에 벤츠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 LG 엔솔이 많이 올랐어요. 네. LG 엔솔이 최근에 2, 3주 동안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포드와 새로운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이게 단일 계약으로 이게 아마 최대 규모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27년부터 32년까지 13조. 이 규모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 곱하기 단가해서 이제 추정한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이제 LG엔솔 측에서는 전기 사용차용 배터리는 소형차보다 납품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이 길어서 수익성이 높다. 그 이제 틈을 타서 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네. 상용차 배터리는 당연히 납품 단가가 좀 더 세고 예. 계약 기간도 길다. 한번 하면 그래서 이거 긍정적이다. 좋네요. 이런 얘기를 좀 네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보시면 이 계약이 벤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027년부터 32년까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LG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보조금 빼면 안 좋았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잖아요. 네. 유동성이 좋은 시장에서는 먼 미래의 수주나 먼 미래의 꿈도 끌어들여서 다 씁니다. 네. 다 써요.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무슨 먹는 데까지 어떻게 가? 그 사이 경기 침체되거나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해? 네.
가까운 거를 찾아요. 가까운 거. 아유 좋은 포인트네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걸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연도 얘기하시니까 27년부터 32년이면 이제 2024년인데 5년 6년 사이에 2025년 26년 사이에 진짜 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물론 이제 계약 변경할 때 무슨 뭐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이벤트가 얼마든지 변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급 계약의 이 계약에 대해서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긴 한데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LG 에너솔루션은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측면에서. 왜냐하면 LG에너솔루션은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몇 개 종목이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더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미 들어와서 이쪽에 관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게 뉴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뭐 그렇든지 말든지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이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좀 오르는 동안 2차 전지가 지수 상승 폭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오늘 거꾸로 가겠죠. 지금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 유동성이 뭐 2차 전지에 또 만약에 둘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로 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오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다가 오늘까지 얘기했는데요. 어제 그 산업별, 기업별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IT하고 2차 전지가 좀 부진했고요. 화장품과 미용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이 유한양행하고 파마리서치가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입니다. 여기 이제 물론 알테오젠 시가총액은 높은데 이 유한양행하고 파마리서치를 사고 싶어서 대부분 다 안달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신고를 갔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이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수출 데이터 발표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그냥 구경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이 디램 보시면 이 빨간 거는 뭐 단가고 수출 금액 총액 그런데 일단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지금 수출액입니까? 수출 금액이요. 수출 금액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꺾여 있는 것 쪽을 왼쪽에는 수출 단가, 수출 금액 이 그래프가 꺾이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왼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수출액입니다. 수출액. 전체 수출액 이렇게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이거는요. 얘는 얘가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하고 이 점선이 우상향 계속 하고 있냐 추세적으로 아니면 좀 꺾였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이고요. 이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플랫한 막대 그래프 좀 플랫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냥 구경입니다. 그리고 낸드예요. 낸드는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죠. 낸드는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얘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장품은 다 플랫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 지금 화장품이 있는 상태고요. 화장품에서 중국을 보면은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은 우상향이 계속 있죠. 우상향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하향이었습니다. 우하향에다가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미국이에요. 미국을 보면은 꽤 많이 올라갔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플랫한 겁니다. 얘는 보면 주가 좀 플랫하지 않습니까? 얘는 유럽입니다. 유럽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요. 이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그 장비 부품사들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들은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어 하더라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라면입니다. 라면이요? 라면 미국이에요. 이건 미국이고요. 제가 지금 섹터만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포털에는 안 나오겠구나. 이게 많이 이제 증권가에서는 네. 증권사 직원들은 이걸 이제 받아서 계속 보는데요. 보시면 이게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의 진짜 잘 모습이에요. 팔린다. 삼양식품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요만큼 빠져서 다시 반등 살짝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삼양식품이거든요. 이건 농심입니다. 농심하고는 다르죠, 삼양식품은. 네, 네. 그러니까 농심의 주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빠져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주가가 반대 역의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만 제가 가져왔는데 섹터별로 기업별로 이게 쫙 다 있어요. 한 거의 2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시황 설명드리면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게 발표가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발표가 되는데 요 발표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다르게 움직여요. 어떤 종목 어떻게 급등하고 어떤 거 빠지고 이거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의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않고요. 저 데이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도 그 부품 장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기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장비를 하는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들을 이걸 봤더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근데 전체 반도체가 안 좋은데 걔는 올라가요. 걔는 주가가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게 이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 그래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라면 수출을 예를 들면 그 지역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그걸 예. 나중에 아 저기는 삼양이었구나 이렇게 예. 이제 아는 거지 삼양이 우리 이만큼 수출해서 이거 발표한 건 아니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어느 회사 공장이 예. 있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예. 그 지역별 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어느 회사가 얼마나 팔았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많이들 지금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 예, 요걸로 이제 또 수출만 예. 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꼭 요게 아니더라도요. 예. 우리 요즘에 제가 안 들어가고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데가 어디죠? 수출입 데이터요? 수출입 데이터.com. 아니요. 아니요. 관세청. 관세청 하시죠. 관세청에 가면은요. 예. 국가별로 품목별 네. 그 품목의 국가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네. 이게 다 따로 다 그래프 가지고 다 맞습니다. 나와져 있어요. 관세청 데이터 잘 봐야 다 돼요. 나와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예전에 제약바이오로 한참 거래할 때는 뭘 했냐면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 FDA? 네. 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생각이 안 나. 미국의 FDA를 매일 아침 출근하면 맨날 들어가서 봤어요. 푸다라고 하죠. 푸다. 맨날 들어가서 거기에 예비 심사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관련된 거랑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 올라왔나 이거를 매일 본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할 때는 네. 그럴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저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필러하고 보톡스. 필러와 보톡스. 네, 그쪽. 그게 뭐냐 대웅작, 휴젤, 메이톡스 뭐 몇 개, 한 우리가 5개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5개, 6개 있거든요. 그걸 투자를 한동안 뭐 거의 몇 년 동안 할 때는 관세청에 들어가고 관세청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요. 그게. 네. 그게 수출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항상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를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에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주가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건 실적이니까 네. 실적을 움직이는 건 매출과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를 왜냐면 FDA 본 이유는 걔네들은 실적이 아니고 임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니까. FDA에 만약에 그렇죠. 임상 들어간 네. 거를 남들은 몰랐는데 내가 FDA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받고 먼저 봤다. 대박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매일매일 좀 체크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방법이에요. 그냥 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주가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IT하고 이사는지가 좀 부진하고 화장품과 미용 쪽이 좀 양호한 지금 그 데이터를 어저께 쭉쭉쭉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항상 전일 시장 얘기하면서 오늘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제가 좀 며칠째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도 시장은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려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 시즌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들을 봐서는 지수가 신고 지수이기 때문에 요번에 높은 기대치와 높은 주가로 인해서 이거를 비트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ASML이 어저께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테슬라가 또 급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 종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가 급등하면서 계속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 그 아이디 공용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가 확 늘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효과가 톡톡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효과는 거의 마무리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요걸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 효과가 없이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넷플릭스의 주가에 그냥 곧바로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부정적이다보다도 그냥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미국의 주가를 볼 때는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물론 다 네. 올라온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시장이 영향을 크게 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요 실적이 시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ASML도 실적이 시장 컨셉보다 좋았잖아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좀 기대보다는 우려 쪽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 제가 계속 그냥 그 얘기 계속 드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거꾸로. 거의 뭐 우리 거꾸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기대치가 많이 네, 낮아가지고 그렇죠. 낮아가지고 그거를 뭐 그보다 좀 높거나 뭐 비슷하면은 뭐 좀 안 좋다고 그러고 빠졌다가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반대로 그 와중에 돋보이는 실적이 나타나는 종목에는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다. 네. 네. 하면 된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예. 그냥 통신사처럼 점점 뭐랄까 가치주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놀라운 통찰인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네. 한때는 네. 정말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성장이었죠. 그렇죠. 네. SK텔레콤 같은 데가 옛날에 한참 성장주였다 그냥 이제는 따박따박 돈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가 되는 것처럼 넷플릭스 요 친구들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저는 또 뭐 저는 사실 그쪽 잘 모르지만요. 네. 연예 엔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플랫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독 그렇죠. 서비스를 해서 네.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의 신규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걸로 뭐 한다고요? 그런 걸로 이제 수익원을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가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돈을 더 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컨텐츠 5,000개 만들다가 10,000개 만들었는데 정프로한테 10,000원 받다 20,000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통신 회사가 예전에 예. 처음에 막 가입자 늘어나는 성장기에는 좋았지. 근데 가입자 어느 정도 딱 이제 차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가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를 너무 계속 높이는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그걸 있었어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은 많이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출연료가 너무 비싸니 비용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출과 비용이 같이 높아지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조절하려는 이게 바로 제 그 얘기한 거에 이 시그널이라니까. 뭔가 계속 성장하고 뭔가 커질 것 같고 이러면 네. 주연 배우 출연료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비용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 회사가 이제 막 그 예전처럼 막 무제한 막 더블 성장하던 그 끝났고 이제 조금씩 가입자 서로 뺏어먹게 하는 거죠. 옛날에 SK, LG, KT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아마존, 훌루 어쩌고 해서 이제 뺏어먹겠지 서로. 그러나 가입자가 전체가 늘어나는 이런 시절은 끝났다. 그러니 이제 비용 절감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거다. 아, 정프로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밖에 들었는데 아까 정산드라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시간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 타이밍에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측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예측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예측이라고 하지 않고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인사이트나 예측은 우리 주식의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요즘 격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예. 주식시장을 상식과 조화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러거든요. 상식과 조화. 조화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난 주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어떤 기업들을 보면은 뭐 보면은 진짜 형업성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면에 그 회사가 우리가 여러분 탐방을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저희들은 좀 뭐 오너를 좀 알거나 CEO를 좀 알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어디 해외에 공장을 졌다는데 그 공장에 뭐 해놓고 막 그랬는데 저희들이 뭐 애널리스트는 누가 이제 갔다 와서 얘기 이렇게 들어보거나 저희가 또 직접 가보거나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가건물 하나 있구나. 그런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비상식은 상식으로 다 돌아와요. 또 상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우리가 시장을 어렵게 보면은 시장이 주식타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고 그냥 상식으로 보면은 다시 세상 일들이 모두 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식으로 봐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왜냐면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정프로님이 그런 상식의 인사이트가 생긴 거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프로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금융공학, 네. 정치공학, 아. 선거공학 아하. 그딴 말 쓰면 안 됩니다. 딴 진짜. 말이 뭐. 네. 안 됩니다, 진짜. 그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을 쓰면서 자기들이 어떤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든요. 네. 자기 장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 해요. 네. 그런 거 다 알아요, 우리들은. 결국은. 하하.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오늘 국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반도체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LG에너솔 공급계 호재로 인해서 수급이 오늘 뭐 체인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침부터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아까 수출 데이터 일부 샘플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섹터별 기업별로 주가 차별화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서 해야 되겠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번 뉴스 전해드렸고 2번은 뭐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SML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한 7기의 소형 원자로 건설을 한다고 그러고요. 2030년에 첫 가동한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35년에 완공하고 이것도 먼 옛날이잖아요. 먼 미래죠. 그러니까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아요. 얘들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서 관심이 많은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떠버립니다. 네. 근데 여기는 요즘에 조금 좀 물러서 있거든요. 뒤집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반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기업이 SML로부터 원자력을 구매하는 첫 사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LG엔솔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위고비 뉴스도 아까 제가 세 가지 전부 다 공 기자님하고 똑같이 듣더라고요. 국내 판매 시작을 했다는 건데 주문 폭주로 인해서 사이트가 마비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좀 뭐 제가 보기 기다리면 더 싸지는 거 아닌가요? 위급이 그리고 당연히 가격 경쟁하면 싸지겠죠. 그리고 또 검증이 될 거고. 네네네. 뭐 당장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심각한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 얘기 들어보면 하겠다는 사람 제 주변에도 꽤 많은데 다 미용이거든요. 그렇죠. 요거 처음에 막 초기 예약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 한 10%는 저는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2일차 후기 이러면서 요만큼 빠졌어요. 뭐 이런 거 올리는. 질병 코드가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니까. 이거? 네.
비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가 아니, 기준이 그거, 있죠. 예, BMI 기준이 뭐 몇 있습니다. 이상의 뭐 예.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기준이 있거든요. 당뇨 비만 무슨 뭐 그런 그래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맞을 수 있긴 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네.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다이어트를 대부분 마약성 약물로 한 다이어트 사람이 치료를 예, 해요. 예, 그래서 예. 다이어트 성지가 보면 대부분 마약성류예요. 그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 처방되는 약품들이 다 그거란 말이죠. 어.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없애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 예. 그러니까 물론 치료가 1번이긴 한데 만약에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이런 약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라리. 마약성의 사용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파운드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역시 외국계 그 제약회사 출신이라 다릅니다. 많이 들어오고 네. 경쟁이 되고 경쟁돼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맞을수록 임상이 더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더 거기에 효능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 전수검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그런 뭐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의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한다라는 정치권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준비를 미리미리 정말 많이 해놔야 돼요. 이것도 네. 전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못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정을 못해서 네네네. 우리 그 증권업에서 이 증권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이 현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많이 돼서 뒤에 하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네. 그리고 꼭 이 준비하신 내용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생각나셨던 혹은 뭐 하고 싶으셨던 말씀 하실 때가 네. 전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의 명언 나왔습니다. 뭐였죠? 비상식은 상식으로 돌아온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